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춘천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죠. 학창시절에 혹은 그 이후에도 춘천에서 추억을 쌓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느림보 기차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면서 허름한 민박집에서 기타를 치고 또 모닥불을 피워놓고 시끌벅적 수다를 떨던 기억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가족 혹은 친구들과 나들이 떠날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행은 어딜 가느냐보다도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여행에 대한 생각은 잠시 떠올리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하면 설레는 수도권 투데이 만들어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라돈입니다. 최근 한 침대업체가 생산한 음이온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죠.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침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피폭량이 피부 기준으로는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연세대 라돈안전센터 조승현 교수 연결해서 라돈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새로운 코너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하는 수도권 사람들 그리고 인천과 경기 소식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오전까지는 중서부와 영남 내륙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서쪽 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와 대전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춘천하면 여행이 떠오르고요. 여행하면 노래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행 가는 기분으로 불독맨션의 춘천 가는 기차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되면서 논란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이어서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집안에서 화분 키우는 분들도 많고요. 환기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전체 폐암 사망자 중에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돈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며 주의할 점은 없는지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 조승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라돈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는 워낙 자주 들어봐서 익숙한데 라돈이 무엇인지요? 이 라돈은 그 지구 토양에 존재하는 우라늄으로부터 방출되는 그 방사능을 띤 기체입니다. 기체. 네. 그래서 이 우라늄이 반감 기간 40억 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지각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붕괴하면서 중간에 라돈이 생성이 돼요. 근데 기체니까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겠군요. 예. 그러면 뭐 건물 바닥이라든지 뭐 벽이 좀 갈라지고 이런 곳에서도 라돈이 새어나올 수가 있나요? 주로 저희가 이제 주위에서 보는 게 주변 토양 또는 건축자재, 지하수 뭐 이랬죠. 라돈 방출원으로 그동안 살펴본 게. 예. 그 우리가 평소에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토양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안에 있으니까 토양이라고 그럴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라돈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에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 주로 피부를 통해서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 영향을 줍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사성을 띠기 전에 이게 화학적인 물질이니까 우리가 화학 물질이 어떤 거는 뼈로 잘 가고 어떤 건 피부로 잘 가고 어떤 거는 갑상선으로 가고 이렇듯이 이
이 피해를 미치는 장기가 다 틀립니다. 라돈은 특히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폐암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죠. 기체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1급 발암물질로 또 지정이 된 건데요. 이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검사를 했는데 피부를 통한 외부 피폭 선량은 가공제품 안전치 기준 이내라고 했고 호흡기를 통한 영향은 어떤가 또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도 지금 하기 없는 것 같고 측정하는 기관마다 또 다르고 주장이 달라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좀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돈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로 참고하는 기준은 이제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기준을 따르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주로 인공방사능 이런 거를 많이 관리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폭탄에서 나오는 것들, 원자력하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발표된 거는 이제 그 미리 시버트라는 단위를 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또 외부 피폭, 내부 피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총괄해서 이제 특히 라돈 관리는 이제 국제적으로 공기 중에 라돈 농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0크렐 입방메타당 몇 베크렐 이하가 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약간씩 기준에 따라서 틀린 면은 있죠. 그리고 이 침대는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라돈 방출 그 공산품이죠. 왜냐하면은 침대는 주로 이제 섬유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 라돈 방출 원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침대에서 이 라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그 라돈 측정기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음이온이 나온다는 침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음이온은 뭡니까? 이제 음이온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분자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중성입니다. 근데 일부러 음을 띄게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의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선이 될 수도 있고 전리방사선이니까 그 에너지 하나가 코로나 방전시키듯이 전기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폭포수나 우리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 광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습속 음이온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폭포엽이나 습속의 음이온은 지속적으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이제 이번에는 그 소위 방사성 물질이 뭐 들어있었던 거죠.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해서 이제 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적이라기보다도 자연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방출되는 이제 모나자이트 계통 이런 파우더들이 있다고 그래요. 방사능이 이렇게 라돈까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뭐 건강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의도치 않게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이온을 자연 상태에 있는 음이온을 이제 가루 형태로 해서 침대에다가 삽입시켜서 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오도록 만든 건데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제품의 안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에서 이런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기준 같은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원안이나 뭐 또 국제 원자력 기구 뭐 또 여기저기 국제 기구에서 이 공산품 우리가 이제 그 침대 같은 건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공산품 내 방사능 양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나 안이 있습니다. 이 공산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는 이걸 다 검사를 미리 할 수가 없거든요. 침대도 역시 뭐 전혀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유통 관리 뭐 이런 것들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저도 이제 들은 거 파악한 거지만은 유통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침대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이제 차마 몰랐던 거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이 됐고
그리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네요. 연구기관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못 세워주니까. 이게 브로드한 기준은 있는데 예. 세세한 기준은 우리 꼭 가습기 살균제랑 비슷한 겁니다. 아. 전혀 없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왜 이쪽 이런 쪽이라 썼지 해가지고 이제 탈생물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예. 사회생활이 이제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의도치 않았던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를 통한 피폭량이 얼마고 그거는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호흡기를 통한 피폭 영향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가 환경오염, 방사능 오염 포함해서 모든 예. 환경오염물은 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낮추는 겁니다. 이 합리적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그 의미도 들어가는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보다도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방사능은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좋다는 게 이제 국제적인 합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수준에서 낮추자는 건데, 여기까지는 안전하고 여기까지는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고, 이번같이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제품은 가능하면은 낮추는 작업을 이제 앞으로 무조건 해야죠. 그렇군요. 기준을 만들고 이거보다도 침대는 원래 이제 방사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제품이죠. 예. 그래서 양이 뭐 밀리시버터 얼마 이거보다도 가능하면은 이제 안 맞게 국민들이 그걸 해야죠. 예. 자, 라돈에 대해서 연세대 라돈 안전센터 조승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그 화분에 있는 흙에서 검출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나타나는 이유가 전에는 라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려면 한 1,000만 원 이상. 이번에도 원안위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라드세븐하고 저희가 개발했던 그 라도나이하고 비교 측정을 하셨는데. 예. 이게 국내 아주 우리 순수한 기술로 개발돼서 5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유통들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저기 이제 측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에는 뭐 전혀 화분은 우리가 측정도 안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발견되는 거죠. 화분은 뭐 토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발생할 가능성은 큰데. 예. 우리 몸에도 방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이 뭐 사이즈도 다 틀리고 집에 쓰는 양도 틀리기 때문에 이 화분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건 상식적으로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우리 호흡기에 우리가 화분에다가 코를 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화분에서 방출되는 라돈의 양이 얼마인지 실내 환경을 측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 이상이면은 화분 관리를 하셔야 될 테고. 예. 그 이내면은 뭐 더 이쁘게 또 미세먼지 관리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측정기의 정확성 가지고도 어제 계속 이슈들이 되는데. 예. 그 라드7은 미국 제품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라드7이 라돈의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예. 표현되는 게 요새 라돈, 토론 이러는데, 토론도 라돈입니다. 근데 질량수가 틀려서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똑같이 원소기호는 똑같이 라돈 RN이에요. 예. 네, 이제 차라리 라드7이 미국 논문 보면은 라드7이 30% 정도 더 덜 측정된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도나이는 그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미시간대 이런 데서 논문이 나와요. 저희 걸 가지고. 예. 비교 평가한 게. 요번에도 비교한 거 보면 라돈 토론 또 라도나이를 추정한 거 보면 이게 좀 더 정밀하게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라도나이가 훨씬 더 전체 라돈을 보는 데는 정확합니다. 아하. 이건 악유할 거리가 없는데 자꾸 우리 순수 기술로 개발된 거를 자꾸 이제 뭐 부정확하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그냥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쇼핑몰에서 많이들 구매하고들 계세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기체이기 때문에 환기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측정값이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좀 정확하게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 예. 이 라돈은 환기만 시키면 뚝뚝 떨어지거든요. 예. 대기 중에 라돈 농도는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측정을 할 때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밀폐를 시키고 문을 닫고 가능하면 그래야지 그 실내 라돈 수준을 정확하게 알죠. 예, 밤새 우리가 문 닫아놓고 자고 일어나기 전까지 한 그 정도 시간이면은 측정할 만한 그렇죠.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뭐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라돈의 정확한 측정 그리고 주의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모든 이 환경오염물질이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본인이 이제 수용체거든요. 오염물을 받아들이는. 예. 이 내 주변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가 그렇게 가이드를 하죠. 내가 사는 집의 농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예. 최소한 2년에 한 번은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회피는 집에 뭐 환기 시설이 없다 그러면은 자동 환기 시설이 없으면은 창문을 한 10분만 열어도 이쪽 저쪽 두 군데만 열어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예. 다시 상승하는데 뭐 6-7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주변 농도를 스스로 파악하시고 이 파악하다 보면요 이제 패턴이 생깁니다. 우리 집은 항상 이랬구나 이런 게. 그다음에 이 뭐 정부는 가이드를 하고 그럴 뿐이지 개인들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만 하지. 이 받아들이고 환기가 공기청정기 가지고 저감이 안 되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환기를 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공산품 내 의도치 않은 이런 일들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어떻게든 앞으로는 다 회피하게 되시겠죠. 이제 관리하시고. 예. 우리가 뭐 미세먼지하고 오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서 측정하고 계속 관리하는 것처럼 라돈도 그런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돼야겠군요.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라돈 안전센터의 조승현 교수였습니다. 비틀스의 Get Back 듣고 잠시 뒤에 뵙죠.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40초 뒤에 2부 시작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가 봄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수도권 사람들.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양한 행사와 장소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수십 년 한자리에서 구두를 수선하신 분, 혹은 복잡한 시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분들까지 수도권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김미란 리포터가 계속 함께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만남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이 무엇인지가 참 궁금하네요. 네, 5월 가정의 달이죠. 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평공원 인천시 주최로 열린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 행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전보다 행사도 많이 줄었고 네. 좀 조용하게 지나가는 편인 것 같은데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분들이 드무세요. 근데 이 행사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다 가슴에 꽃을 단 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축제장이었습니다. 인천시 노인정책과 김형국 주무관을 통해서 어버이 행사 소개를 들어보시죠. 올해 이제 제46회 어버이날을 기념을 해서 가족 축제로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를 개최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고기류라든지 또는 다양한 야채를 식사를 제공을 했고요. 어르신들 많이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천시 내에 장소 어르신들 5분을 초청을 해서 직접 발을 닦아드리면서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세족식을 진행을 해서 어른들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모이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축제가 별로 없어서 저희
서울시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가족분들 3대가 같이 참여하는 경연대를 제가 올해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그 초청 가수와 그 어르신들 경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어울리시면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족이 모두 함께 어버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 연세가 보통 어떻게 됐나요? 네, 한 10,000여 명 정도 어르신이 이곳에 참여했는데요. 네. 주로 7, 80대 연령대가 많으셨고요. 요즘에는 연령대가 높아지셔서 어르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7, 80대부터 시작하고요. 최고령자 99세 장수 어르신까지 참여하셨습니다. 와. 요즘은 평균 연세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예. 야,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런 나이에도 정정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참 더욱더 활력이 나고 즐거운데 네. 무대에서 직접 뭔가 장기 자랑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후에는 3대 가족 예능제라고 해서 며느리, 손녀가 같이 무대에 오르는 자리가 마련됐고요. 실버 경연대회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익히신 한국무용, 댄스 스포츠, 진도복음을 뽐내는 예능 무대까지 펼쳐졌습니다. 어허. 네, 한 77세 어르신은 건강 비결이 벨리댄스라고 하시는데요. 이 벨리댄스를 선보인 봉원수님의 3대 가족과 부재 춤을 준비하고 계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추나 추동 무용단이에요. 거기서 우리 춤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82세입니다. 부채 춤을 하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우리 가락을 좋아하고 어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가 모여서 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같이 연습한 것만큼 무대에서 잘 보여드린 것 같아 굉장히 즐거웠어요. 재미있고 신났어요. 벨리댄스를 갖다가 노인문화회관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하니까 5년 동안 하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제 나이가 77이고 제가 이제 힙합, 방송 댄스 이런 걸 많이 해갖고 나가 좀 특별한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이거 벨리 댄스를 도전했습니다. 지금 제 몸을 보시면은 배도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몸매 짱 벨리 댄스 하나로서 내 이 몸을 만들었으니까 건강을. 아유, 노력해서 얻으신 거긴 한데, 야, 저는 뭐하고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벨리댄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골반 흔들고 허리 흔드는 게. 네. 이 젊음의 비결이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춤추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요양원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친구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어울리다 보니까 젊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세요. 정말 대부분 연세보다 동안이셨는데요. 네. 건강하고 좀 즐거운 삶을 누리시는 모습들이 참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 건강도 좀 검진을 해줄 수 있는 부스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가족 어울림 마당에는 의료 박람회로 관절이나 백내장, 청력, 치아, 심리 검사 등 건강 검진이 진행됐고요. 민속 놀이마당에서는 우리 어르신이 즐길 수 있는 팽이치기, 윷놀이 등 다양한 전시와 먹거리까지 열렸습니다. 그 외에 이건 정말 좀 특별하다 하는 부스가 있었습니까? 네, 좀 인상적인 게 영정사진과 미용 봉사 부스였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머리커트를 깔끔하게 하시고 환한 얼굴로 영정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좀 마음이 한켠으로는 뭉클했는데 오히려 다들 좀 즐기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직접 봉사한 부평사진관, 예작갤러리와 부광 노인대학 미용팀을 만나봤습니다. 이 코너는 70세 이상 분들, 그분들 이제 영정사진 무료로 촬영해서 한 2주나 3주 후에 저희 스튜디오로 그냥 찾아가시게끔 하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글픈 일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번 기회에 무료로 하나 장만하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찍고. 네, 늘 하는 거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날씨도 좋고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주 젊어 보이세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잘라놓으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네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봉사활동 좋은 것 같아요. 예쁘게 또 미용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날씨도 좋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네요. 네,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어떤 걸까요? 네, 글쎄요, 현금 아닐까요? 네, 어르신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여쭤봤는데요. 네. 같이 들어보시죠. 어버이날을 맞아서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 상품도 주고 게임도 하고 원두커피라든가 식사도 또 맛있겠어요. 꽃은 기본인데 이제는 꽃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아무래도 뭐니 객지에 나가 있어서 오기가 힘든다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더니 전화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손녀딸
딸들한테 손편지 받고요. 며느리한테 봉투 받고 그랬습니다. 아들한테 식사 대접 받고. 아무래도 현금인 것 같아요. 또 앵간히 옷 같은 거 사오면은 마감에 또 안 들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지. 요즘 젊은 세대들 솔직하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더 솔직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재밌네요. 네. 요즘에는 실용성께 정말 현금을 바라셨는데요. 네. 또 고스란히 다시 손자, 손녀에게 주신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들, 딸과 함께 마음을 나눈 식사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좀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이 문화가 좀 많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뭐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노인네들이 뭐 집에서 할 일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혼자 내버려두면 아무래도 노인네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뭐 놀이 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고 싶은 노래는 배호의 능금빛 순정. 예, 적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르신들이 즐기는 축제나 행사가 마땅히 없습니다. 좀 노인 일자리나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인천 부평공원에서 열린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 소식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캐스터였습니다. 사랑이 그립거든. 네, 아까 마지막에 어르신이 신청곡 하나를 남겨주셨는데요. 배호의 능금빛 순정 잠시 들어보시죠. 말 못할 순정은 빨간 눈말 수줍어 고개 숙이다 조용히 불러주는 눈 감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거 제가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인천시가 사랑의 오작교 선남선녀 썸 타는 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취업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경력기가 점점 늦춰지고 급기야는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과 함께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에게 인연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각 기관이나 기업의 대표님들을 커플 매니저로 위촉해서 정례적인 남녀 만남 행사인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뤄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이벤트를 통해서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게는 소액이지만 20만 원의 데이트 비용과 결혼 예식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결혼에 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인천시청사나 송도아트센터, 도호부청사 등 경관이나 의미가 남다른 다양한 공공장소를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참고로 인천시는 무주택자인 결혼 1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융자를 받는 경우 1년에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이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정년기, 요즘에 정년기라는 표현은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천시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20에서 50대 연령층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결혼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이 50.3%, 부정이 49.7%로 인식이 비슷했고요. 20에서 30대의 65.4%가 주택 마련이 결혼에 부담된다고 조사되어 결혼을 권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황이고요. 이에 인천시는 올해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시작으로 해서 결혼 친화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결혼을 좀 더 쉽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게 느끼는 세상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어서 영화제 소식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제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인천에도 영화제가 있습니다. 올해가 6번째인데 디아스포라 영화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의 대표 영화제인데요.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다음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아트 플랫폼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디아스포라란 이산과 분산을 뜻하는 그리스어인데요. 다소 낯선 개념이긴 한데 전쟁과 분단으로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던 이산 가족과 70년대에서 80년대의 이민자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민과 이산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201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6회까지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요. 인천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바로 인천이 한국의 디아스포라 역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선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출항한 이래 인천은 항구와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떠나고 거쳐가고 더러운 장소로서 디아스포라의 공간적 특성을 반추하고 기려보자는 취지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에서 열리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부일보의 오정인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정인입니다. 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였는데요. 지난 8일부터 청년연금 그리고 청년 마이스터 통장 2차 모집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이 많이 늘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유도하는 경기도형 청년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10년 장기 근속하면서 월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를 납부할 경우 경기도 지원액을 1대1로 매칭해 최대 1억 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경우 중소기업에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됩니다. 연초 청년연금과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했는데요.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근로자 임금 기준도 조정되면서 지원 자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2차 지원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며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8,081명을 모집합니다. 네, 이달 21일까지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청년 시리즈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가 대형 공사장, 저수지 이런 도내 600여 개 시설의 안전 감찰에 나섰다고요? 네,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 대상은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장 200여 개소를 비롯해 저수지 124개소,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급경사지 324개소 등 총 648개 시설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을 중심으로 안전감찰반을 구성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급경사지 낙석 발생, 대형 공사장 부실 공사 등으로 인명사고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안전감사를 통해 대형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는 13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네요. 2018 플레이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어제 개막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게임산업 활성화와 국내 중소게임 개발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한 융복합 게임쇼 플레이 엑스포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 게임 개발사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상담회를 비롯해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게임 전시회, 그리고 국제 게임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놨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템플게이츠 게임즈 대표 테레사 듀링거와 포켓몬고로 유명한 나이언틱 랩스 장규영 책임이 국제 게임 컨퍼런스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블리자드 오버워치 지역대회 결승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중부일보 오정인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오 5월 11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조용필의 단발머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